우리가 흔히 AI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복잡한 코드, 그리고 소프트웨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물리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AI의 심장을 튀게 하는 하드웨어, 그 비밀을 데이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 혁명의 진짜 심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려한 코드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는 그 하드웨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분석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AI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부터 진단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기계의 심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 또 이 모든 걸 주도하는 핵심 공급자,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리스크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의 물리적 병목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발전 속도 때문에 거대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간단합니다. 코드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AI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그냥 전기 좀 더 쓰네 수준이 아니라 기술 발전 자체의 발목을 잡을 만큼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지 보여주는데요. H100이 700W였죠? 근데 최신 B200은 1200W, 그리고 곧 나올 루빈 울트라는 무려 3600W까지 예상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거의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알던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칩을 계속 더 작고 빠르게 만들던 그 공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왜냐? 트랜지스터를 너무 빽빽하게 넣다 보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판 자체가 열 때문에 휘어버리는 뒤틀림, 즉 와피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능을 가로막는 두 번째 병목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AI 서버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심장, 그 첫 번째 핵심 부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MLCC, 우리말로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비유하자면 반도체가 뇌라면 MLCC는 그 뇌에 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심혈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서버의 생명줄인 셈이죠. 이게 실제 엔비디아 H100 서버 보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좁쌀만한 부품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죠? 이게 다 MLCC입니다. 수만 개가 들어차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의 모세혈관처럼 칩 구석구석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MLCC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AI 서버 H100에는 2만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세대 GB200 시스템에는 무려 30만 개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폭발적인 증가죠? 자, 첫 번째 문제였던 전력 공급은 MLCC가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문제, 바로 칩을 휘게 만드는 뒤틀림 현상으로 돌아가 보죠.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솔루션은 과연 뭘까요? 세 번째 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은 최신 칩이 내뿜는 엄청난 열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연결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이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는 열에 훨씬 강하고 표면이 아주 평평해서 더 촘촘하고 강력한 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그럼 정리를 해보죠. AI 서버의 심혈관 역할을 하는 고성능 MLCC, 그리고 무어의 법칙을 넘어설 유리 기판, 이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번째 창의 주인공,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하이엔드 MLCC 시장은 사실상 두 회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절대 강자고요. 그 뒤를 삼성전기가 바짝 쫓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칩을 만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라타 말고는 삼성전기가 유일한 대안인 겁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공급자가 몇 안 되는 시장 구조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협상력의 이동인데요.
계약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지금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부품이 넘쳐났으니까 구매자, 즉 갑이 분기마다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유리하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품이 너무 부족하니까 구매자들이 제발 물량 좀 달라고 하면서 1년짜리 장기 계약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공급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 된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신호입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AI 서버 MLC 시장은 이미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권력은 삼성전기 같은 핵심 공급자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기업 가치, 즉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죠. 5번째 장, 데이터로 보는 미래 전망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미래에셋, 현대차, KB증권, 주요 증권사들이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전부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상승률도 보세요. 전부 2자릿수가 넘죠. 이건 그냥 좋을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 성장률 예측치가 무려 35에서 44%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바로 돈이 안 되는 저마진 IT 부품 비중은 줄이고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AI나 자동차 전장 부품에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유리기판 로드맵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파일럿 라인이 돌고 주요 고객사에 샘플이 나갑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양산이 시작되죠.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마법의 양탄자가 이제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이 성공적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하는지 잠재적 리스크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실행 리스크입니다. 유리기판, 기술은 좋은데 이걸 분량 없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수율을 잡는 게 관건이겠죠. 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요. T글래스 같은 핵심 원자재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겠죠. 자, 오늘 우리는 MLCC와 유리기판이 바로 AI의 숨겨진 심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다음 기술혁명을 가능하게 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부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흐름을 읽는 코드는 어쩌면 바로 이런 질문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